두 번째는 뭐냐면 수렴형 배우겠습니다. 수렴형. 수렴형은 수렴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이는 거야.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가 이렇게 분필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자 보면은 이렇게 돼서 수렴하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게 수렴형 경계예요. 그럼 얘네들은 봐봐. 점점 안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판이 어떻게 되냐면 판이 없어져요. 판이 소멸됩니다. 원래 판이 있었는데 얘네가 모이면서 판이 소멸되고 있다. 안속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얘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하층부에 존재한다. 밑쪽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강부, 하층부, 뭐 하강부라고 합시다. 여기 하강부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강부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발산은 위로 올라가면서 퍼지려고 하기 때문에 위쪽에 있지만 얘는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강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자, 수렴형은 세 가지나 있어요. 머리가 아파. 자, 얘는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에서 얘기를 하자면 수렴한다는 건 한쪽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양판과 대륙판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더 밀도가 크다 했지?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다 했어. 그러면 해양판이 어떻게 하려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다가 있어. 그러면 해양판은 밀도가 더 크니까 아래로 떨어지려고 해. 대륙판은 그에 비해서 밀도가 크니까 얘도 물론 떨어지려고는 하지만 얘가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더 아래쪽으로 가는 거야. 해양판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밀도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해양이랑 대륙에서 생기는 게 달라요. 해양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해구가 생겨요. 여기는 뭐가 생기냐면 대륙에서는 습곡산맥이 생겨요. 다르지? 근데 같이 생기는 거니까 같이 알아야지. 그죠? 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들어가면서 해양에는 해구가 생기고 여기에 있는 대륙에는 습곡산맥이 생긴다라는 거죠. 대륙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환원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얘는 점점 깊이가 지진 발생이 깊어진다라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해구랑 습곡산맥을 무조건 알아야 돼. 너무 되기 좋아. 그리고 심지어 해구는 바다에서 해양에 위치하는 거고 습곡산맥은 당연히 대륙에 있는 거니까 그것도 조심해야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 아니 근데 밀도가 둘이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친구가 있을 거야. 상대적으로 더 큰 친구가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해양이 이렇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큰 친구가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지? 상대적으로 더 큰 친구는 아래로 가려고 하고 얘도 물론 아래로 수렴을 하고 있지만 더 큰 애가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내려갈 때 뭐가 생기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얘가 내려갈 때 열을 받잖아. 그지?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마그마가 생겨요. 마그마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도 비슷해. 뭐랑 비슷하냐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해서 해구가 생긴다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해구가 생겨요. 해구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해구가 생겨. 근데 여기는 뭐가 생기냐면은 이 마그마가 있잖아. 그 마그마가 생기는 그 판 어디냐면 이 마그마가 솟구쳐가지고 여기가 뭐가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려야겠다. 뭐가 생기냐면 화산섬이 생겨요. 근데 그 화산섬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호상열도라고 불러요. 이 마그마가 있잖아. 아까는 대륙권이었을 때는 뭐였냐면은 그 마그마가
쭉쭉쭉쭉 되면서 습곡산맥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지만 얘는 이 마그마에 통해서 뭐가 생기냐고 있는 거냐면 화산섬, 즉 호상열도가 생겨요. 지금 보면은 용어가 많죠? 헷갈리기 너무 좋아. 내기도 너무 좋아. 이 사이에 있는 여기는 뭐가 생기냐면 해구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기가 너무 좋아. 여기도 그렇잖아. 여기도 이제 정확하게 해구가 이제 이쪽에 있겠지. 판의 경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용어들이 헷갈리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지 않아? 얘는 해구야. 얘는 호상열도가 생겨. 그지? 그러면 당연히 알아둬야겠지. 다만 다른 점이 뭐냐? 아까 대륙판 했을 때는 해령과 우리가 발산형에서는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해령과 열곡대였는데 여기는 해구 그리고 대륙판일 때는 습곡산맥 얘는 해양판인데 호상열도겠죠. 마지막이 뭐냐? 대륙판과 대륙판끼리입니다.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판과 판이 서로 충돌을 해. 충돌해서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습곡산맥이 생겨요. 엄청 거대한 습곡산맥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섭입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섭입대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섭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섭입대인데 얘는 충돌하기 때문에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막 얘가 떨어지면서 마그마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얘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섭입대가 형성하지 않아가지고 마그마가 안 만들어가지고 얘는 화산 활동을 거의 안 해요. 이게 대륙판과 대륙판이죠. 그러면 내가 알아야 할 게 엄청나게 많지? 그지? 근데 다만 겹치는 게 있잖아. 그럼 그 겹치는 걸 잘 알아두면 되겠죠. 여기서 대륙판에서는 습곡산맥 생겼지. 근데 마찬가지로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 생기는 습곡산맥이니까 그건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있을 땐 해구가 생겼는데 둘이서 만나면 호상열도가 하나 생긴다. 알아야겠죠. 마지막은 뭐냐면은 보존형인데요. 얘는 사실 별게 없어요. 보존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얘네가 이렇게 충돌해서 만나면 어긋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나긴 만나는데 어긋나는 거야. 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판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아. 근데 얘는 그냥 어긋나고 있어서 서로 판이 그냥 보존이 되고 있는 그 형태를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얘는 뭐가 발달하냐면 변환단층이 발달해요. 이 사이에 변환단층이 발달하게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환단층을 찾는 게 이제 5번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구간 A, 막 구간 B 이렇게 C 나눠져 있잖아요. 그치? A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써 있냐면 여기가 A, B, C 순서잖아. 얘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얘도 뭐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다만 다른 게 뭐야?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죠. 보존형 경계지? 그 다음에 얘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B가 뭐인 거야? B가 변환단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에 따라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화산 활동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피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104쪽에 있는 판의 경계 부분에서의 지각변도 이거는 싹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그 워딩, 그러니까 그 자체의 해구 이런 거, 호상열도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습곡산맥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골치가 아프단 말이야. 그지 않아? 골치가 아프잖아.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려야 돼. 제가 말했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외우는 거야.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만났을 때 발산형 경계면 그 사이에 뭐가 생기고 이런 걸 본인이 그려봐야 돼. 그래야 나와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운이 좋으면 그림 자체로 낼 수도 있어. 그림 자체를 주고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상태가 뭐다라는 걸 설명 없이 그냥 그림으로 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너무 감사한 건데 그림으로 안 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림으로 안 줘서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그려가면서 이런 게 필요했지, 이런 게 들어갔지, 이러면서 섭입대가 형성되면서 이때는 해고와 습곡산맥이 생기는구나.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외워요. 안 그러면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6쪽 보면은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그런 지진들이나 뭐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형이 중요해. 어떤 것들이 생기는가. 해령과 열곡대, 변환단층 이런 것들, 그것 자체들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나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은 없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지진은 웬만해서 다 일어나고 있죠. 그치? 근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 보존형 경계나 수렴형 경계에서 얘네들은 섭입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얘는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 그것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파트 중력입니다. 여기는 물리예요, 물리. 그래서 내가 여기 부분만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면 나 좀 어느 정도 물리를 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는 이제 계산이 좀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 과학은 계산을 복잡하게 주진 않아요. 근데 다만 뭐냐면 수학에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 좀 필요한 조건들을 이제 막 주잖아요. 그지? 과학도 조건을 줘. 근데 그 중에서 안 써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조건을 다 쓰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 예를 들어서 원하는 건 2가지만 써서 답이 나오면 되는데 무조건 3개를 다 쓰려고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럼 내가 필요한 조건과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과학은. 그래서 중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중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중력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예전에 이런 것들 배우지 않아? 사과가 있는데 위에 있다가 똑 떨어진다. 이건 중력에 대한 거죠. 그치? 특히 이제 내가 다시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공을 던졌는데 쭉 떨어지고 있는, 아래로 쭉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중력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지구에서는 중력이 일어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질량이 가득 모든 물체가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그게 바로 중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가속도 운동,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떨어지고 있어. 근데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속도를 받는 거야. 떨어질 때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점점 빨라져요. 그게 가속도 운동이에요. 원래 이제 속력이 가속도라는 거는 단위로 나타내면 이거거든요. 뭐냐면 속력을 한 번 더 시간으로 나눈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냐. 그래서 단위 시간당 속도가 변한다. 속도 변화량을 뜻해요. 속도가 계속 일정하는 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엄청 빨리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사 봤어? 막 치킨
높은 층에서 치킨뼈를 떨어뜨렸는데 그거 맞고 사망한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가속도를 받아. 내가 아주 가까운 데서 그냥 내리면 별로 아프지 않아요. 안 아파요. 그냥 딱콩하는 거지. 근데 엄청나게 높은 층에서 치킨뼈가 뭐 아프지 아파겠어 그렇지만 뚝 떨어지잖아. 가속도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면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속도를 받는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가속도라는 건 이제 이걸 의미하는 건데 조건은 뭐냐면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항을 무시한다. 왜? 공기도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론적으로만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의 그 속도, 즉 가속도만 우리가 찾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시간 중에 그 우리가 속도의 변화량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왔던 그 속도에서 내가 처음 속도를 제외하면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겠지. 그거를 시간만큼으로, 그러니까 세크로 우리가 나눠주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만약에 가속도를 구해라 하면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니까. 자, 근데 우리가 중력은요, 9.8ms 우리가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1초마다 이만큼 증가하고 있는 운동.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속도 단위가 이거니까 9.8 이만큼씩 계속 단위 시간당 속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력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번지점프나 기상현상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과학은 문제를 낸다 하면 둘을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되게 내기 좋아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을 내가 던졌어. 근데 수직으로 뚝 던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던졌을 때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포물선의 모양으로 나와요. 우리가 막 공 던지잖아. 공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뚝 떨어지죠. 그게 이렇게 내가 이런 방향으로 던졌을 때고 그리고 내가 중력의 힘을 많이 받을 때는 언제면 그대로 뚝 떨어뜨렸을 때 이때인데 자 우리가 수평 방향이랑 수평 방향 운동하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연직 방향 이걸 알아야 돼요. 수평 방향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이제 수평 방향이고요. 얘는 연직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얘는 수평 방향으로 내가 던진 거야. 던졌을 때 얘가 공을 던지면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떨어지잖아. 얘는 중력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중력은 이 방향으로 미쳐. 그지? 근데 수평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힘을 안 받기 때문에 그대로 등속 운동을 해요. 등속 운동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속력이 계속 동일한 거야. 물론 공기저항을 무시하는 거예요.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이 속력이 계속 똑같은 상태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연직 운동, 즉 얘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얘는 중력의 힘을 그대로 받아요. 그치? 중력의 힘이 이쪽으로 계속 받고 있잖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어떤 방향이냐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정하긴 일정한데 뭐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하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속도는 계속 어떤 상황이냐면 속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게, 왜냐면 가속도를 받아서 증가하고 있는 그 형태고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왜? 얘는 중력을 받을 수 있는 그 구간이 아니잖아. 중력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중력을 온전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일정할 수가 없어. 계속 중력 가속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다. 차이점이 있죠? 결국에는 이 두 개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등가속도 운동, 연직 운동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력에 의한 지구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자, 여기서 얘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어. 근데 하나만 던진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앞으로 먼저 나아가겠지? 그 다음에는 뭐 이 정도 올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지? 그러면 속력이 점점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가요. 그치? 그러면 속력이 내가 어떠면 어떨수록 내가 연집 방향은 뭐냐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 얘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음과 똑같은 대로 그대로 바닥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뉴턴의 사고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사고라고 했잖아. 실제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해본 거야. 지구 내가 제일 높은 데서 물건을 내가 어떠한 공을 지구에서 던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제일 멀리 내가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지구에서 제일 높은 지점에 올라가서 그냥 뚝 떨구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근데 내가 정말 엄청 빠르기로 던졌어. 그러면 얘가 엄청 멀리 떨어져가지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특정한 속력, 그러니까 엄청 빨리 던져야겠지? 엄청나게 특정한 속력에 던지면 얘가 원운동을 해가지고 얘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던졌어. 던졌는데 조금 더 속력을 낮추면 이렇게 될 거고 빨리 떨어지면 속력이 없으면 이렇게 바로 떨어질 거고 엄청나게 일정한 속력을 던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떠한 특정 속도만큼을 던지면 원운동을 하겠구나. 이런 사고 실험,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지 않을까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원운동의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달과 인공위성이에요. 얘네는 계속 어때야 돼? 계속 돌아다녀야 돼. 그지? 근데 달이 있다고 치면 달이 받는 방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중력의 방향을 받을 거야. 근데 계속 원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랑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운동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심력이 생겨서 그러니까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다.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죠. 인공위성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그냥 인공위성을 우리가 던져서 하는 게 아니라 얘 받는 중력이 있겠지. 그 중력과 그거에 대한 방향으로 얘가 운동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주면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운동, 특히 이런 거 있잖아. 해머 돌리면, 해머 회전시키면 원운동 시킬 수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잡아당기는 그 중간에 내가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구심력 자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원운동을 할 때는 구심력이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푸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력에 의한 이 중력에 의한 원운동은 뭐에 의한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에서의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 물체의 운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 2개 정도 좀 풀어보면 126쪽 7번 이런 거 해보자.